더운 여름이지만 향긋한 이 냄새. 수박, 참외, 자두, 복숭아. 그중에 눈에 딱 띄는 게 말이죠. 바로 요겁니다. 맹고. 역시 여러분 과일 천국. 하지만 이 맹고가 좀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국산 우리나라에도 망고가 열린다고 합니다. 맹고. 국산 망고를 재배하는 함안의 한 농장. 익으면 사과처럼 빨갛게 변해 이름 붙여진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사실 하우스에다 평년 같은 게 좀 많이 덥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여기는 덥다기보다 좀 시원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애플망고가 아열대 과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35도 이상 되거나 높으면 그 작물이 지장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는 그 보다시피 제일 위에 예. 천창 환기라든지 그리고 40도 바깥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고 하면 위에가 되게 오리털입니다. 예. 열어보겠지만 오리털 이불로 해가지고 덮어주면 나무그늘 같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최고 높아도 32도 이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예. 오리털로 여름엔 열을 차단하고 겨울엔 찬 공기를 막고 있었는데요. 이 농장만의 꿀팁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에 네. 관행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가 이불을 넣습니다. 이불 같은 경우가 어두운데 가격도 비쌉니다. 근데 이 뽁뽁이는 실제 거기에 비해서 이불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보온 효과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덮었을 때 밝아요. 그렇죠. 작업 환경도 훨씬 들어올 수 좋고, 있으니까. 작업 환경도 좋고. 그래서 주인장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사실 아직 다 익은 건 아니에요. 한 해 20%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익으면 저절로 뚝 떨어져요. 아, 보통 이 과일이 따는 게 아니라 예. 떨어진다고요? 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는 나무에서 완전히 익은 거를 수확합니다. 정확히 수확이로보다 회수합니다. 예. 떨어져서 상처 나지 않도록 저렇게 하나씩 망으로 써놓더라고요. 이게 보세요. 이게 붙어 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익으면 자동 이탈 떨어집니다, 이렇게. 와, 너무 예쁘죠? 진짜 사과색 애플망고. 원래는 엄청 커요. 제가 얼굴이 커서 그런 거예요. 제주에서 재배하던 애플망고가 함안에 상륙한 것은 2016년. 고수익 작물로 함안군이 재배 기술을 지원하면서부터입니다. 저희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망고가 자라기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망고 나무를 억제를 시켜가지고 나무를 가지를 유도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 집 망고가 다 크기가 다 똑같고 예. 일정하고 위로 솟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망고 과일이 햇빛을 봐야 네네네. 당도가 좋습니다. 아하. 색깔도 좋고.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무 수형이라 그러죠. 나무 수형을 저렇게 잡은 겁니다. 아, 이유가 다 있었네요. 아, 정말 열대과일이 천국인데 이 친구는 이름이 뭐죠? 얘는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이 망고는 아열대 과일이고 파파야는 열대 과일입니다. 네. 열대 우리명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네. 그 다문화 가정에서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 아, 그 고향 맛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도 파파야 가능하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될까. 네. 그래서 실험 삼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 이제 기회가 있어가 사와서 먹어봤는데 네. 그 농장에 직접 와서 보니까 왜 이제 완숙해서 저희가 먹는다는 게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망을 딱 이렇게 해서 이제 농부님께서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시는 장면을 보고 아 이건 정말 이렇게 이 정도 가치가 있다 예. 싶어서 이제 그때 한번 사서 먹어본 계기가 되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짜잔, 향 좋고 때깔은 더 좋고. 이쪽 길이하고 이쪽을 맞춰야 됩니다. 이쪽은 마냥 그거 앞뒤로 빼야 되기 때문에 가지를 뺄 때는 여기서 빼는 거 이쯤에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함안군 애플망고 농가는 6곳. 좋은 열매를 키워낸 주인장의 하우스는 장목 반원들의 현장 실습실로도 이용됩니다. 이 가지가 나중에 살겠다. 이렇게 치고 망고요. 먹어보세요. 이거 한 하루에 한 3개 정도만 먹어보시면 네. 정말로 좋아요. 이게 예. 예. 저는 변비는 없는데 네. 그래도 한 3개 정도 먹으니까 그 뒷날 변비 쑥 보고 나니까 피부가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저희도 망고를 심었어요. 돈은 둘째치고. 네네네네. 내 몸이 건강해지니까. 네. 예. 원래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네네네. 취업을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주변에 이제 어머니 일을 조금 도와드리다 보니까 음. 여기에도 비전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지금 많은 교육도 받고 이렇게 농장 일도 조금 도와주면서 기술도 이제 배워가고 있는 네. 중이에요. 네. 앞으로 이러한 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될 것 같다. 네. 네, 목표 좀 공개하자면. 저는 이제 엄청 사계절 내내 애플 망고를 수확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애플 망고에 거는 젊은 농사꾼의 꿈도 응원할게요. 이제 수박도 예. 이 수명이 다 됐잖아요. 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고급이 돼 가니까 네. 그 도시 그 돈 많은 사람들 그 고급 사람들의 그 아줌마들한테 이 입맛을 맞추려 그러면은 이런 걸 제대로 희망이 있죠. 예. 이거 우리가 정말 정성을 들이고 온 기술을 심혈을 기울여 갖고 만든 거거든요. 최고입니다. 많이 드시고요. 오래 사세요. 예. 예. 보라색 망고가 우리 일반 망고 할 거이고 요거는 오늘 주인공 애플 망고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당도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필수잖아요. 네,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예. 먼저 수입산부터 측정해봤습니다. 믹스 이제 측정이죠. 디지털 당도입니다. 16.4도. 예, 이게 굉장히 단. 굉장히 단 거죠. 예. 이건 애플 망고입니다. 야, 이 색깔이 바로 표가 나네요. 단면만 보더라도 색 차이가 확 나네요. 이게 약간 바나나 색깔은 이거는 좀 이게 그 굉장히 잘 익은 감 색깔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로 색깔 차이가 납니다. 애플 망고 과육을 살살 긁어 측정기에 떨어뜨렸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만져보면 이거는 아직 딱딱합니다. 와. 오늘 딴 거고 딱딱하고 아직 완숙이 안 그렇죠, 된 거고. 그렇죠. 이건- 완숙되면 더 올라간다는 예, 얘기잖아요. 이제 이건 지금 호수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건강한 상태 이빨 완숙 정말 최고로 예, 완숙된 예, 거고. 예. 요거 그러면 한 22, 3도 정도까지. 드디어 고대하던 시간. 아까 지금 먹어야 되니까요. 좋았습니다. 예. 아,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야, 망고가 좀 흐물흐물한 게 있는데 얘는 좀 씹히는 감도 있고 그죠? 네. 야, 제가 먹었던 과일 중에 제일 달아요. 진짜. 당도 진짜 끝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기한 과일입니다만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저희들 한 이 정도 되는 게 2kg 한 상자에 4개, 5개 정도 들어가서 네. 10만 원입니다. 1kg에 5만 원 정도 하니까 사실 가격이 좀 비싸죠. 가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산. 그런데 불구하고 국내산 애플 망고를 먹어본 사람은 금방 기자님 드시겠지만 네네네. 수입가를 잘 안 먹습니다. 그렇죠. 맛을 그게 먼저 보셨으니까. 꼭 애국심이 아니고 네네네. 맛과 향에서 월등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지고 기술이 보급이 되면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국내산 애플 망고를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화하고 대중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뭐 작은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 마지막 이제 망고 열매를 따야 됩니다. 저희가 그 수확을 따야 되니까 망고 이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로 자, 망 갈까요? 망? 아니. 망! 망망대해를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좋아요. 고! 고 하만으로 오십시오. 열대 과일의 여왕 애플 망고가 과일계 평정에 나섰습니다. 새콤 달콤 함한 애플 망고로 여름 피로 상큼하게 날려보시죠. 향이 진합니다. 맛이 쫀득쫀득합니다. 어머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과일 중에 과일 애플 망고 드시러 함안으로 오세요. 망고는 애플 망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뜨거운 햇살에 지치고 높은 온도에 병나기 쉬운 여름 이 계절을 건강하게 낫는 법 모두 모아 전해드립니다. 장마끝 무더위 시작 건강하던 사람도 기운 빠지고 늘어지게 되는 시기죠. 이맘때 꼭 알고 있어야 할 건강 상식 모아봤는데요. 아이고 그냥 닭다리가 야들야들해 보이는 게
아주 푹 잘 구워졌네. 이만한 게 없지 그래.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이고 그 아이스크림 얼른 치우고 앉아서 이거 먹어. 아이 더운데 무슨 뜨거운 국물이에요. 이열 치열 몰라 이구사. 아이 서상님 안 그래요? 그냥 땀을 쫙 내면서 뜨끈한 국물을 마셔. 이게 최고잖아요. 여름철 고단백 고지방 음식이 스태미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음식은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소화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먹을 때 바로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기름이 엉겨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배탈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우 예전에 에어컨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몰라. 아유 왜 이렇게 시원찮은 것 같아. 설정 온도를 내리자. 20, 19, 18까지. 이제 좀 살 것 같네. 왜 이래? 코가 맹맹한 것 같고. 이게 말로만 듣던 냉방병인가? 아니지 영숙이 구구시 어제 그냥 감기 때문에 골골하던데 그새 감기에 올맞나? 아니 냉방병 감기하고 선생님 근데 증상도 비슷하고 이거 같은 병 아니에요? 여름철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을 하고 냉방병은 더운 여름철에 밀폐된 공간에서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증후군을 이야기합니다. 장시간 냉방 공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거나 실내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건강 상식 알아볼게요. 이 약 오랜만에 보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기생충 잡는 구충제인데요. 예전엔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만 요즘엔 챙겨 먹는 사람 찾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정도인데요. 과거에는 인분 비료를 사용했었는데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생충의 감염량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고요. 아이들의 집단 생활이라든가 어떤 시기의 변화 그리고 뭐 해외여행을 자주 가신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새로운 그 기생충의 감염 위험들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식생활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회나 육회, 유기농 채소, 생간 등 날것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생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며 구충제 복용도 잊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통해서 기생충의 감염 여부와 투약 여부를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충제는 절대 예방의 약이 아닙니다. 구충제는 치료의 약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미리 먹어두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도 기생충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구충제 잊지 말고 꼭 챙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엔 여름철 식재료에 꽂히죠. 달콤 싱싱한 여름 제철 과일 상식 주부님들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우 소문이 이렇게 났나 저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왜 모였는지 다들 알고 오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똑주부라면 놓칠 수 없는 시간 똑주부 퀴즈 대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똑주부 퀴즈 첫 번째입니다. 여름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죠. 수박에 걸리는 병으로 쪼개보면 갈고리 모양 무늬가 보이고 썩는 냄새가 풍깁니다. 이 병의 이름은 모나리자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움직이세요. 네네네. 모두가 노를 외칠 때 예스를 외친 한 분. 수박에 생기는 이 병, 모나리자 병이다. 확신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반면에 지금 아니다. 모나리자 병 아니다에 대부분의 분들이 모이셨는데, 네네네. 아까 문제 내실 때 그 갈고리 모양이라고 하셔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네, 그래서 갈고리 촌충 아닌가 그런 생각. 갈고리 촌충. 정답은 X입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좀 틀리면 어때요, 그래? 수박에 생기는 병의 이름 바로 수박 모자이크 병인데요. 이 병에 걸린 수박은 꼭지가 갈색으로 변하고 황색 섬유질이 진해지면서 시큼한 냄새를 풍긴다고 하네요. 여름 과일의 대명사 포도. 포도 겉에 묻어있는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 이 하얀 가루 그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이거 확실하게 제거해야 된다면 X입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이
사양가들 정체가 무엇이냐, 이거 먹어도 된다, 아니다, O냐, X냐. 자, 많은 분들이 옵니다. 만장일치로 예스 선택. 제 생각은 그 당분이 껍질로 나와서 하얗게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이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포도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요, 저장 기간에 하얀 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분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성 왁스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성분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드시면 괜찮고요. 만약에 과일이나 채소에 남아있는 농약이 걱정이 되신다면 농약은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세척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계곡으로 놀러 갔는데 냉장고 없잖아요. 그래서 계곡물에 과일을 담가놨어요. 시원해지라고. 자, 계곡물에 담가놔도 된다 하면 O. 아니다, 계곡물은 무슨 계곡물? X. 지금부터 움직여주세요. 네, 움직임 됩니다. O냐, X냐, 계곡물이냐, 아니냐, 냉장고를 두고 없고 하느냐. 네. 또다시 한 분만 용감하게 예스를 택하셨는데요. 자, 이분이 과연 최종 우승자가 될 것이냐, 눈물이냐, 웃음이냐,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정답은 울어야 됩니다. X입니다. 그렇습니다. 계곡물에 발은 담가도 과일은 담가 놓으면 안 된대요. 바닷물, 강물, 계곡물은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고온다습한 날씨와 모기와 파리 등의 벌레가 활동할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노로바이러스 등이 잠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이 아주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익히지 않고 바로 드시잖아요. 그래서 세척하는 물이 수돗물이라든지 먹는 물로서 검사가 완료된 완전성이 확인된 물로 세척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유, 한가득 차려진 과일들 보기만 해도 군침 돌게 먹음직스러운데요. 각 과일마다 세척법이나 보관법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름 제철 과일들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만큼이나 보관하는 방법도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수박을? 평소 수박이라면 아우, 야, 엄청, 와, 이거 혼자 들기도 무얼 많지? 야, 꽉 찼어요. 수박이라면 다들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수박 보관법 뭐 어려울 게 있나요? 일단 쩍 소리 나게 반으로 가른 다음 아마 윗집 할머니도 이렇게 하실걸? 네. 아랫집 새댁도 그럴걸요. 마르지 않게 랩으로 잘 감싼 후에 시원해지라고 냉장고에 넣어두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하고 계실걸요. 네, 보통 주부님들이 이렇게 보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박 전체적으로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랩으로 씌워서 보관하는 거는 여름철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박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크기만큼만 과육 부분을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시고 그때그때 꺼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도 훨씬 깔끔하네요. 식초를 물에다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10분 정도 담궈놨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웬만한 농약은 다 제거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포도 세척엔 식초 대신 베이킹소다를 쓰셔도 좋대요. 복숭아는 털 때문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이 많잖아요. 네. 털이 물에 담가 놓으면 털이 다시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 잠깐 동안 씻어주시면 됩니다. 복숭아 세척도 완료. 이제 먹을 일만 남았네요. 오늘 여름 제철 과일에 대한 모든 것, 세척부터 보관 방법, 또 일반 상식까지 알아봤는데요. 요것만 기억해 둔다면 여름 과일 마음껏 즐길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름철 건강 상식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직 목소리를 통해 전해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들리시나요?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 우리는 지금 라디오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늘 가슴에만 품고 있었던 라디오 DJ에 대한 꿈. 그 꿈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이 있는데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전하는 리얼리티 공감 라디오. 우리 동네 시민 DJ들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포항시 북구 송남면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도 특히 이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님은 요즘 라디오의 매력에 푹 빠져 산다고 하네요. 누군가의 꿈은 새 휴대폰을 사는 거였대요. 새 3년 휴대폰을 넘게 사는 쓰다 보니 거였대요. 배터리를 가득 3년 충전해도 이상 오후가 쓰다 되면 보니 10%도 남지 않았기 배터리 때문인데요. 충전이 배터리는 너무 약해지기 없는데 때문이죠. 당장 써야 하고 배터리의 그래서 잠깐 수명이 충전했다가 10% 잠깐 정도밖에 안 되기 그렇게 때문이죠. 은근히 버티는 그렇게 게 꼭 은근히 자기 버티는 자신 게 같았대요. 꼭 자기 자신 같았대요. 텃밭을 가꾸면서도 라디오를 듣는 이하진 씨. 그녀가 이렇게 DJ들의 멘트를 허투루 듣지 않게 된 건 우연히 알게 된 시민 DJ 모집 공고를 보고 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제가 그 포항시 홈페이지를 종종 봅니다. 보다 보니까 공지사항에 철길숲 시민 DJ 모집 공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 DJ는 정말 그 전문인들이 하는 걸로만 알고 살았는데 시민 DJ 모집한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내가 정말 딱 해야 될 일.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하루 종일 라디오 생각뿐이라는 그녀가 종이와 펜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제 뭐 하세요? 네, DJ 교육을 받다 보니까 숙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숙제하러 갑니다. 요즘 이하진 씨는 시민 DJ가 되기 위해서 매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오프닝 원고를 직접 써야 하는 과제 때문에 펜을 들긴 들었는데 이거 잘 쓴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SOS를 청한 그녀. DJ 교육 받으면서 숙제가 나와서 숙제를 했어요. 남편 앞에서 직접 쓴 오프닝을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는 이하진 씨. 이렇게 예정에도 없던 게릴라식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사랑이라는 말이 38번 들어간 노래를 들으면서 꼭 사랑을 주고 받고 표현해보는 철길숲 추억을 남겨보시면서 정성호 사랑하니까 노래 나갑니다. 하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하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칭찬을 해주시네요, 어머니. 어머니? 맵단 그 사이에 뭘 드셨어요, 어머니? 배고프셨습니까, 어머니? 아니요, 좀 쑥스러웠어요. 이렇게 이하진 씨처럼 라디오를 사랑해서 당당히 시민 DJ의 도전장을 내민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이분들입니다. 포항시청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수업을 듣는 시민들. 진지한 모습에서 라디오를 향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지시죠? 학교 다닐 때 방송반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근데 항상 그 꿈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DJ에 신청을 해서 지금 재미있게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평소에 노래를 부르니까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멘트를 하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예. 또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떨리기도 하고 마음이 부풀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신바람이 납니다. 신바람이나요? 예. 왜요? 어떤 게요? 내가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꿈에 부풀었습니다.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정한 포항 12경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린 불의 장원과 철길숲. 폐쇄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오래된 철길을 정비하고 꽃과 나무, 산책로까지 만들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철길숲에 라디오 부스가 생기면서 시민 DJ들을 모집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항 철길숲이 준공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시고 산책을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이제 시민분들이 진짜 여기 철길숲에서 음악이 흐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진정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 방송 시민들이 운영하는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민 DJ를 모집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민 DJ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철길숲에서 음악 방송을 진행할 시민 DJ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중 면접을 통해 선발된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약 2달 과정의 DJ 양성 교육을 실시했답니다. 오늘은 실제로 DJ가 되어서 오프닝 멘트와 오프닝 곡을 선곡해서 각자의 자기 스타일대로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시민 DJ 교육 과정의 마지막 수업 날이었는데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마치 실전처럼 라디오 오프닝을 한 번씩 해봤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수줍지만 준비한 신청곡까지 함께 들으며 분위기를 업 시켜보는데요.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또 더 준비할 과정이 많겠지만 그래도 또 시민들과 함께 동감을 하면서 노래를 들려주고 저 역시 함께 그 노래하면서 굉장히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다음 날 포항 MBC 방송국으로 반가운 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바로 시민 DJ들입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도 다 끝났을 텐데 방송국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가 조금 있으면 시민 DJ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그 활동을 하기 전에 방송국에 계시는 아나운서분을 만나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을 받으려고 오늘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와, 정말 라디오를 향한 열정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성사된 포항 MBC 김정진 아나운서와 시민 DJ들의 만남. 어떤 꿀팁을 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 방송국의 라디오 부스까지 찾아간 시민 DJ들. 떨리는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보통 이제 팁을 드리자면 오프닝의 첫 소식은 밝게 시작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되게 밤에 뭐 자기 전에 하는 그런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노래를 다시 넣어주시니까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열린 세상 김정진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소형 규모의 태풍이지만 장마 전선과 겹친 탓에 강한 비구름을 몰고 오면서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돼 있는데요. 이후 남부지방을 지나서 내일 밤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한 피해가 없이 태풍 이어지는 2부 세상 보기 시간은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라디오 열린 세상 출발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시다가 보면 이 기계를 만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혹시 기계를 잘못 만져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고 말은 해야 되고 귀는 또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이랑 귀랑 이제 좀 시야가 넓어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조작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이러면 보통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라디오가 제작되는 곳에서 진행된 수업이어서 그럴까요? 더욱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시민 DJ들. 곧 이런 라디오 부스에서 홀로 방송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도 느껴지고 긴장도 되지만 기쁨과 설렘으로 다가올 첫 방송의 그날을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내어봅니다. 많으셨어요. 일일 DJ로 포항 MBC에서 DJ 경험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진짜 제가 일일 DJ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시는 날 알려주시면 직접 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고 앞으로 철길숲 DJ가 아주 기대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포항 철길숲은 MBC 방송국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철길숲에 설치된 라디오 부스에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민 DJ들이 준비한 라디오 오프닝 한번 들어볼까요?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났음을 커다란 축복으로 여깁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낮에 철기숲 DJ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더한 축복이죠. 친구나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굳이 함께가 아니라도
혼자 떠나보는 여행도 좋을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하기에 있어서 검색창을 열었는데 내가 뭘 찾으려고 했더라? 순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 멋있다. 야, 재밌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세상도 아름다워 보여요. 첫 노래로 김동률의 출발 들어보시겠습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에서 시민 DJ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사람들. 오는 12월까지 이곳 철교숲에서 음악과 함께 소통하는 라디오를 진행할 텐데요. 부푼 가슴과 설렘을 안고 이 자리에 설 시민 DJ들의 마지막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철교숲에 정말 포항 시민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행복도 키워가는 그런 철교숲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철기숲 DJ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직 조금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우리네 이야기를 더욱 진솔하고 따뜻하게 담아낼 시민 DJ들. 아름다운 감성 멜로디, 음악이 흐르는 철길숲 라디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거세지는 한류 열풍 속에 오늘 때마침 광주에 모인 세기 학생들이 한류 연수를 떠난다지 뭐예요. 안 따라가 볼 수가 있나요? 따라가야죠.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어요? 친구들과 같이 놀자. 토픽 들어보셨을까요? 풀어보자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 국립국제교육원이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의 분포도 다양해 동남아시아,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83개국에서 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지난 2012년도 15만 명에서 지난해 33만 명으로 응시자가 2배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중 각 나라에서 토픽 최우수자와 주요국가 한국어 문화 연수생들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 본토에서 문화 연수를 떠날 거라는데 이 외국인들이 바로 그 주인공. 오! 여기 친구들이 오늘 저와 함께 연수를 떠날 친구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들었어. 딱 봐도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이렇게 모인 것 같은데 Can you speak Korean? 조금만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어느 정도 조금이요? 최선을 다해서 조그만한 능력을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조금 아닌데. 엄청 잘해요. 진짜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 모인 거예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학예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국가 32개국 28명과 토픽 우수자 15명, 전체 43명이 한국을 11일 동안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연수를 떠나본다고 하셨는데 이 연수 내용이 어떻게 돼요? 크게 봤을 때는 특강이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장소를 방문합니다. 또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홈스테이까지 이렇게 11일 동안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고! 갑시다! 앞선 며칠은 서울에서 국회의사당 대형기획사 등을 방문해 한국의 현대문화를 둘러보고 왔고요. 이제 전라도 광주 땅에 머물러 여러 과정을 거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연수받게 됩니다. 먼저 대학 내 도서관 안의 고문서 전시실을 살펴봅니다. 학문 탐구를 하던 옛 학자들의 유물을 통해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책 내음을 뒤로하고 이젠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한류 열풍에 직접 뛰어들어 봅니다. 광주 시내 한 댄스 학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K-팝 스타들을 배출했다 해 팬들 사이 성지로도 불리는데요. 눈에 익은 이름들을 발견하고 술렁술렁 스타들이 연습했던 그 공간에서 스타들의 춤을 배워보는 시간. 비틀즈 이후 최고의 그룹이라는 BTS, 방탄소년단. 그들의 춤을 K-팝의 본거지에서 제대로 배워보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방탄소년단이에요. 누구라고? 방탄소년단!
한국의 웨이브도 익히고 리듬을 타며 스텝을 옮기는 기술도 배워봅니다. 박자를 맞춰 현란하게 비비는 발동작. 어떻게 하다 보니 춤이 몸에 익어갑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노래 1절 분량의 댄스를 익히는 연수생들. 한국어 실력과 댄스 실력이 비등한 건가요? 좋아하는 노래, 늘 보던 춤이라 금방 따라하는 모양입니다. 이거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리 하나 제대로 챙겨가는 거네요. 우선 하이파이브. 이야, 제가 여자 방탄소년단. 오늘 이런 방탄소년단 춤 배우니까 어땠어요? 와, 진짜 재밌었어요. 행복했어요, 진짜. 와. 묻어난다. 행복이 묻어난다. 사랑해요. 오빠들 사랑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제가 중국 너무 좋아서 오늘 행복해요. 너무 재밌어요. 생각보다는 재밌어요. 왜냐면 이거는 방탄소년단 중에 제일 쉬운 노래니까 좀 그랬는데 직접 춤을 췄는데 좀 재밌어요. 좋습니다. 우리 수고 많았어요. 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한 차례 열풍처럼 댄스 타임이 지나고 이젠 차분히 공부하는 시간이 기다립니다. 한국을 공부하는 연수생들은 책상 앞도 반갑다네요. 함양에 서세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서세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원입니다. 한국문화특강. 특히 오늘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를 돌아본다는데 우리들도 가물가물한 유산과 역사 얘기가 이어지는데도 연수생들의 눈빛은 초롱초롱. 아무리 토픽 우수자라 해도 한자 용어와 고어들은 어려울 법한데 이건 여느 한국 대학생 수업 분위기 못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직한 사람들인지 어떻게 믿고 그 사람들이 그 기록들을 잘 보호하는지 마음대로 바꾸지 않은 거 그거 엄청 신기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좋아했지만 그 역사와 전통문화까지 챙겨가며 공부하진 못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더 특별하게 여기더라고요. 맨 앞자리에서 진짜 졸지도 않고 고개 끄덕거리면서 열심히 들었어요. 아니 재밌었어요? 야, 재미있었어요. 진짜 재미있었어요. 문화, 전통 문화, 그리고 역사를 진짜 관심이 많아요. 그럼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 있어요? 사실 우리가 원래 외국인이라서 서울에 대한 역사를 더 많이 아는데 이번에는 지방 또 다른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대한 더 많이 알게 됐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느 나라에서 왔죠? 터키에서 왔어요. 터키. 터키 역사는 그렇게 잘 알아요? 터키 역사는 사실대로 말해야 되죠? 네. 사실대로. 터키 역사는 그 정도로 잘 몰라요. 못 살겠다 정말. 연수생들도 때가 되면 이 한마디를 외친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매일 한국식 메뉴로 식사를 하는데 지금은 채식 뷔페. 생채부터 나물 반찬이 즐비한데 이거 외국인 친구들 입맛에 맞으려나? 자기 나라에도 있는 채소지만 조리법이 다른 메뉴는 맛을 꼭 비교해봐야 된다네요. 미역국, 된장국, 매운 김치, 생소한 반찬들까지 덥석덥석 담습니다. 그럼 이거 담아야겠네요. 살짝 짜고 매울 수도 있는 한국의 음식들 다들 싫은 기색이 없어 보이네요. 아니 입맛에 좀 맞아요? 네 맞아요. 어디에서 왔어요? 미얀마에서 미얀마. 왔어요. 평소에도 원래 한국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 냉면을 제일 좋았어요. 냉면? 물냉도, 비냉도 다 좋았어요. 고기 먹을 때, 고기 구워서 먹을 때 그 뜨거운 고기랑 물냉이랑 먹는 거 제일 좋았어요. 한국말을 이렇게 배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유?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 방송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대학 갈 때도 뭐 한국어만 전공으로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대에서 한국어 전공을 선택하고 지금 4학년 다니고 있어요. 대박이다. 어느덧 하루해가 저물어가는 시각.
어둠이 내린 광주의 밤 풍경도 연수생들이 많이 궁금해했다는데 지금 그 소원 풀러갑니다. 광주 시민들도 즐겨 찾는 곳 사직공원 전망대입니다. 서서히 어두워가는 광주의 밤하늘, 그 아래 점점 더 밝아지는 도심 속 건물. 조용하고 평화로운 광주의 풍경을 눈에 담고 가슴에 담고 사진에 담아봅니다. 오, 이것이 하플 예쁘지? 오진 대박. 오진은 또 뭐야? 여기 봐보라고. 대박. 와, 이쁘네. 저 산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근데 저 산 이름이 뭐예요? 저 산의 이름은 무등산. 유네스코 알죠? 유네스코. 네.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예. 우리 광주 사람들은 이 무등산을 어머니의 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엄마라고 해요, 엄마. 넓고 이렇게 품어줬다고. 그럼 다 같이 불러, 광주에 왔으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종일 꽉 찬 일정에 힘들었을 텐데요.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오. 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밥도 맛있게 먹고. 네. 그리고 또 또 댄스가 좋아해요. 댄스!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줘요. 자, 태국의 그렇다. 저는 똑같은 느낌이에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내일 너무 기다려요. 네. 내일이 너무 기대된다. 오늘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아, 진짜? 더 구경하고 싶어요. 아, 진짜 우리 친구의 이 한류 연수는 끝나지 않습니다. 쭉됩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 내일은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천혜의 자연환경, 그 속에서 즐기는 맛있는 음식들. 여름이 되면 가고 싶은 그 섬, 울릉도. 하지만 바쁜 일상 속 뱃길은 멀기만 한데요. 무더위가 찾아온 요즘 기력도 떨어지고요. 입맛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울릉도 밥상 하나면은 번쩍하고 힘이 날 것도 같은데요. 멀리 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휴가를 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제대로 된 울릉도 본연의 맛을 육지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울릉도에 가지 않고 즐기는 싱싱한 울릉도 밥상이 여기 있어. 울릉도 현지 사장님들이 울릉도의 맛을 전하기 위해 육지로 직접 찾아왔다. 싱싱함이 가득, 건강함이 가득. 울릉도 밥상 지금 맛보러 갑니다. 울릉도의 맛을 찾아 영석 씨가 도착한 곳은 봉황대? 아니 그렇다면 경주 시내에 울릉도 맛집이 있다는 말씀? 울릉도 특산물로 울릉도 출신 사장님이 만들어내는 울릉도 밥상. 웃음부터 납니다. 여기에요. 보시면 돼요. 자.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게 뭐 안에서부터 벌써 울릉합니다. 울릉도 출신 사장님.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럼 제가 울릉도 음식을 좀 맛보려고 하는데 바로 주문하면 울릉도가 제 눈앞에 딱 하니 바로 펼쳐집니까? 바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고요? 예. 제대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법. 이 집의 메인 요리인 모듬 해물밥을 먹기 위해선 최소 30분 전 예약은 필수라는데요. 도대체 어떤 요리이길래? 여기는 울릉도 자연산 해물, 홍합, 뿔소라, 따개비, 고디, 문어 총 5가지 자연산 해물이 들어갑니다. 울릉도의 특산물들을 가지고 밥을 짓는다 이 말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바로 못 먹고 보니까 뭐 예약을 한다 앞에 보니까 크게 예약해야 됩니다 써 있던데 이유가 있어요? 이 해물밥은 해물 특성상 미리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하시는 대로 제가 밥을 바로바로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공수한 싱싱한 자연산 해물들을 흰쌀 위에 듬뿍 올리고 정성스레 밥을 짓습니다.
그 사이 울릉도 산나물을 이용한 산채 비빔밥까지 준비 완료.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와야 되고 사실 가까운 거리만은 아닌데 공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쉬는 날 갈 수 있으면 가서 제가 공수해 오고 아니면 가족들이 아직 울릉도에 있습니다. 저 혼자 지금 나와 있는데 가족들이 보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쉬는 날은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뭐 문어도 그렇고 뭐 이런 따개비 같은 거 직접 잡아요? 예, 잡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 재료비를 최대한 이제 손님들한테 저렴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울릉도산 모듬 해물밥이 완성! 지금 이 순간 울릉도가 내 눈앞에 펼쳐진다. 자연산 해산물로 갓 지은 밥과 산채 비빔밥, 푸짐한 밑반찬까지. 여기가 울릉도로구나. 고소하면서 신선한 해물 향들이 지금 살살 나고 있거든요. 사장님, 울릉도 출신이잖아요. 예. 아니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울릉도 음식들은 어떤 특징이 다르고 특산물들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왜 맛이 더 좋아요? 예, 울릉도는 다른 지역보다 더 청정 지역이고 다슬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나물들이 부드럽고 향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해산물들은 그 울릉도 깊고 푸른 바다 청정 지역 어느 지역 못지않게 이 해산물들이 싱싱하고 아주 깊은 해산물 맛이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울릉도 특산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울릉도 자연산이라는 거. 예. 잡으신 거라는 거. 예. 캐온 거라는 거. 예. 먹어보면 된다는 거. 기대하고 기대했던 모듬 해물밥부터 맛볼까요? 갖가지 해물 듬뿍 올려 한 입.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에 한 번 반하고 쫄깃한 식감에 두 번 반하는 해물밥. 미소를 감출 수 없는 영석 씨. 진실의 입꼬리가 증명하는 만족스러움. 그래서 그 맛은 어떤가요? 쫄깃쫄깃 씹히는 뭐 보말에 문어에 홍합이 쫀득쫀득 시키면서 거기서 감칠맛이 막 쭉쭉쭉쭉쭉쭉 나오는데 그냥 울릉도네. 울릉도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메뉴 산채 비빔밥. 울릉도에서 직접 채취해 말리고 볶아내는 산나물들. 그 맛 또한 예술입니다. 좋은 재료와 정성 덕분일까요? 경주에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번 찾아온 손님들은 꼭 다시 찾아오신다고요. 이 집 음식만의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신 거겠죠? 정말 이 나물 자체가 너무 맛있고요. 저도 울릉도에서 이렇게 해산물이나 나물을 먹어봤는데 여기 나물이 정말 울릉도에 온 느낌처럼 정말 신선한 것들이라서 그런지 그냥 저절로 손이 막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애들 데리고 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외식하면은 항상 뭐 고기나 뭐 문어랑 이런 걸 많이 가는데 여기는 독특한 나물과 애들이 접하지 않은 음식이 있어서 애들한테 되게 좋고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울릉도에 가지 않고 즐기는 울릉도 음식. 이번에는 어떤 메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울릉도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될 음식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따개비 칼국수입니다. 그런데요, 이것 포항에서 울릉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그 맛은 어떤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울릉도 따개비라 불리는 배말.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건강 식재료인데요. 이 울릉도 따개비가 듬뿍 들어간 칼국수와 구수한 따개비 내장죽은 울릉도에서도 인기 메뉴. 울릉도의 이름난 그 식당 맛 그대로 포항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게 따개비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울릉도산. 네, 울릉도산. 언제 들어왔어요? 어제 배 타고 갓 들어온 신선한 따개비죠. 야,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말이죠, 탱글탱글하고 그냥 저 신선해요라고 딱 보이네요. 네. 제가 이 집을 들어오면서 울릉도 본연의 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네. 있습니다. 뭔가요? 네, 이 따개비 칼국수 본점은요. 그 울릉도 남양에서 있고 울릉도에 있고 여기 있고 우리 가족끼리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울릉도 본점의 재료부터 비법까지 그대로 포항에 가져왔다는 말씀. 그러니 울릉도 대표 음식을 포항에서도 즐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따개비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이 나온 물로 가지고 이제 내장된 내장물에 든 육수로 물하고 배합해서 만들어가 육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죠. 육수를. 그럼 이 육수 가지고 이제 면을 뽑아 가지고 칼국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따개비 내장으로 우려낸 육수가 키포인트. 거기에 단맛 더해줄 호박도 넣어주시고요. 깊은 바다향을 살려줄 미역도 넣어주세요. 육수가 팔팔 끓으면 즉석에서 뽑은 칼국수 면을 넣어줍니다. 이제 감칠맛 더해줄 감자까지 넣고 마지막으로 따개비살을 얹어주면 완성. 여기에 국수 대신 찹쌀을 넣고 푹 끓이면 영양 듬뿍 따개비 내장죽이 되는 거죠. 따개비가 맛도 특별하지만 몸에도 특별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소위 이게 이제 아기 전복이라 해서 우리 그 청정 해안 지역 그 바위, 갯바위에서부터가 서식하는 이런 조개류이기 때문에 양식이 없고 자연산만 서식이 되기 때문에 양식 전복보다도 오히려 더 보양식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야, 지금 죽 한 그릇 그리고 칼국수 한 그릇 딱 갖다 놓을 뿐인데도 이 해산물 조개의 향하고 구수한 향이 계속 올라옵니다. 미치겠네 정말 이게. 와, 이렇게 향이 진하네요. 예. 야, 왜 이렇게 진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육수 쪽에 그 내장에서 나오는 육수에서 나오는 맛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만큼 우리 바다 향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육수로 뽑기 때문에 빛깔이 다른 거죠? 먹어보겠습니다. 울릉도 바다에서 채취한 자연산 따개비, 내장을 듬뿍 넣어 고소함과 진한 향이 일품인 육수와 쫄깃한 칼국수의 만남. 별미도 이런 별미가 없겠죠? 사골 오랫동안 굽고 우리면은 뭔가 진득한 그 특유의 고소함이 나오잖아요. 그런 질감하고 비슷해요. 이게 진득하게 오래 고왔구나. 오, 진하네요. 울릉도 대표 음식 따개비 칼국수. 울릉도까지 가지 않아도 그 맛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 입맛 없는 여름철 별미로 기력 보충 여름 보양식으로 손님들에게도 인기 만점. 포항에서 즐기는 울릉도 음식 어떤가요? 울릉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따개비 칼국수가 정말 유명하다는데 거기서 맛을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일품이네요. 땀이 쫙 나는 게 사이드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울릉도에 가서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바다의 진한 향도 나면서 비린내도 안 나고 특유한 그 따개비의 식재료의 식감과 이 보약 한 그릇 먹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울릉도 출신 사장님들이 만드는 울릉도 밥상. 싱싱한 식재료를 직접 공수해오니 맛과 영양은 기본. 울릉도로 여행을 떠난 기분은 덤. 이제 포항에서도 경주에서도 울릉도의 맛을 즐겨보세요.